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6번째 시간 교육훈련 평가는 정말 중요하군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훈련 평가에는 거시적 접근이 있고요, 미시적 접근이 있습니다. 먼저 거시적 접근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 배분 측면에서 보는데요, 교육훈련에 할당한 자원이 좀 다른 부분에 할당한 자원하고 비교해 봤을 때 경제적으로 좀 효율성이 있는지 또 합리성이 있는지를 비교 평가하는 것이 바로 거시적 평가고요. 인력 확보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목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이 사람을 영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또는 내부에 있는 사람을 교육훈련을 통해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유리한지를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투입에 대해서 화폐적인 평가, 즉 돈으로 좀 환산을 해가지고 평가하는 방법인데요. 교육훈련에 투입된 모든 요소에 대해서 지출 비용을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간별 비교인데요. 어떤 특정 기간 동안 들어갔던 교육훈련에 투입된 모든 비용들, 이것과 또 이후에 다른 기간에 했던 비용들에 들어간 비용들을 어떤 변화 추이를 가지고 있지를 파악하는 방법이고요. 또 구조적 비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별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이거는 신입사원을 위한 입문교육이야, 리더십 교육이야, 직무교육이야, 글로벌 교육이야, 이런 다양한 이제 교육들이 있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갔는지도 실무적으로 많이 챙겨보는 포인트고요. 또 이것 같은 경우에는 비용 자체만 가지고 교육훈련에 평가를 해볼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비용이 적게 들더라도 어떤 조직의 목표를 크게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고, 또 반면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어떤 목표 달성에는 그렇게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용만을 가지고 교육훈련의 경제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조금은 아쉬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시적 접근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방금 전까지는 어떤 투입 요소에 대한 어떤 비용들, 이런 것들을 봤는데 산출 측면에서 같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훈련의 결과까지 금전적으로 같이 비교해서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비용 편익 분석법, 코스트 베너핏 애널리시스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목표했던 결과, 능력 향상으로 해서 직원들이 급여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외부 선발 대신 내부 직원들을 갖다가 교육훈련을 해서 절약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 조직 내부의 구성원들 간, 직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 우리 조직의 어떤 이미지가 어떻게 제고가 됐는지, 어느 정도 제고가 됐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산출의 예가 되고요. 직접적인 금전 효과뿐만 아니라 판단이 필요한 요인에 대해서는 주관성이 개입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좀 단점도 있습니다. 미시적 접근 부분입니다. 교육훈련을 할 때 개별 요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요. 어떻게 이렇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변화 과정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육훈련 내용 평가가 있는데 결국은 무엇을 학습을 시켰는가라는 것입니다. 교육훈련 필요성 분석을 해보면 이런 부분들이 목표 달성하는데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실제로 교육훈련을 시켜봤더니 실제로 기여가 어느 정도 되더라라는 것들을 좀 판단해 볼 수 있고요. 또 피훈련자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교육훈련에 정말 적합한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었는지를 보는 거고요. 현재 직무 수행 수준이 좀 낮아도 잠재 능력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훈련을 할 때 우리가 끝나고 나면 설문지 이런 것들 봤잖아요. 이런 게 바로 반응평가입니다. 피훈련자가 이 교육훈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구나, 부정적으로 반응하는구나, 이런 태도를 파악하는 방법이고요. 교육훈련에 대한 전중 후에 관찰이라든지 질문지법, 설문지에 돌리는 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학습 성과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요. 조직이 원하는 자격 수준, 거기까지 피훈련자가 도달을 했느냐, 우리가 목표를 여기다 설정을 했는데 실제 교육훈련을 해봤더니 거기 좀 못 미치더라, 이러한 갭이 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어느 부분을 보느냐, 인지적 영역입니다. 지식이라든지 이해력, 분석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지필 테스트, 이런 시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정서적인 영역은 태도나 가치관 쪽입니다. 그래서 교육훈련 한 다음에 역할 연기법이라든지
집단 토의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태도나 어떤 가치관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들을 평가해 볼 수 있고요. 정신 운동적 영역이 있는데 추진력, 융통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면접법이나 사례 분석법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평가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교육 훈련을 받고 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실무에 얼마나 적용을 하느냐 이런 것들 보기 위해서 태도 변화, 모티베이션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고 또 실제로 직무 수행에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우리가 교육 훈련에서 배운 내용들을 실제로 어느 정도 활용하느냐 그리고 실제로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이러한 변화도 볼 수 있고요. 학습 전이의 개념이 결국은 우리가 학습한 내용들을 갖다가 실제 업무에 얼마나 적용하는 개념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 또 교육 훈련의 기법은 과연 적절했느냐 목표 충족을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이 맞았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참여 유도를 했느냐 뭐 피드백을 했느냐 실무 이전했느냐 반복했느냐 동기부여했느냐 성장 욕구를 충족시켜줬느냐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어떤 기법은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갔는데 실제로 별로 효과가 없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그 비용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는 건가 활용이 됐는 건가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고 또 실시자 교육훈련 실시자 뭐 강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격 요건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적절했느냐 그래서 학습 영역에 대한 어떤 전달이라든지 실무 적용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좀 해주거나 또 동기부여 이런 거 좀 해보세요 또 이런 거 어렵다라고 이렇게 고민 같은 거 이야기할 때 상담해주고 지도해주는 거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또 예를 들면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좀 분위기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한다든지 학습 결과에 대해서 이런 교육훈련 실시자가 평가를 했는가 잘하는가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고요. 이건 역시도 질문지법 또 면접법 관찰법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26번째 시간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